2024년 11월의 어느 금요일 밤, 서울 강남의 네온사인이 하나둘 꺼져가는 새벽 1시 30분. 한강대로를 따라 은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달리고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남자의 이름은 박정훈. 56의 나이에도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앞을 응시하는 그의 눈빛에는 묵묵한 성실함이 배어 있었다. 뒷좌석에는 양복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30대 직장인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술 냄새가 차 안에 은은하게 퍼졌지만 정우는 익숙하다는 듯 창문을 살짝 열어 환기를 시켰다. 5년 동안 대리운전을 하며 그가 태운 손님은 4,000명이 넘었다. 저마다의 이유로 술을 마시고 저마다의 고민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기사님, 뒷좌석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우는 백미러로 손님을 살펴보았다. 네, 말씀하세요. 손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요. 매일 야근하는데 상사는 인정도 안 해주고 그냥 퇴사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정우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이런 순간이 5년 동안 수없이 많았다. 취한 사람들은 낮에는 절대 하지 않을 고백을 새벽 대리기사에게 털어놓곤 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들. 그럴 땐 하루만 더 버텨보세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니까요. 정훈이 조심스럽게 답했다.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손님은 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기사님,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손님이 건물 안으로 사라지자 그는 조수석에 놓인 낡은 검은색 수첩을 꺼냈다. 표지에는 2019에 2024라는 숫자가 금색 펜으로 적혀 있었다. 수첩을 펼친 정우는 오늘 날짜를 적고 그 아래 짧은 문장을 기록했다. 2024년 11월 22일 강남역 송파구 30대 남성 직장 고민 하루만 더 라는 말에 고개 끄덕임. 그는 펜을 내려놓으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기록이 될 것이었다. 오늘이 바로 그의 은퇴일이었다. 5년 전 사업 실패 후 생계를 위해 시작한 대리운전.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느새 이 일이 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되어 있었다. 수첩을 가방에 넣으며 정우는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때 내가 한 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까? 새벽 2시 30분. 정우는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내일이면 그는 더 이상 새벽 도로를 달리지 않을 것이었다. 아내가 운영하는 작은 분식집을 도우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었다. 그런데 왜일까? 가슴 한편이 허전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는 5년간의 순간들을 떠올렸다. 이혼 상담을 하던 40대 여성, 사업 실패를 고민하던 50대 남성, 대학 진로를 고민하던 20대 청년. 그들 모두에게 그는 그저 새벽의 대리기사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정훈에게 그들은 각각 하나의 소중한 인연이었다. 수첩에는 4,000명이 넘는 기록이 있었지만 특히 마음에 남는 사연들이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불이 켜져 있었다. 아내 윤희가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보, 아직 안 주무셨어요? 정훈이 물었다. 윤희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오늘 마지막 운행인데 어떻게 자요? 수고했어요.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이제 편히 쉬어요. 정훈은 수첩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5년간의 무게가 느껴지는 수첩이었다. 시계를 5년 전으로 돌려보자. 2019년 12월. 정훈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 20년간 운영하던 작은 인쇄소가 디지털 전환의 물결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빚은 8천만 원. 두 아들의 대학 등록금은 밀려 있었고 아내는 허리 디스크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훈아, 우리 어떡하지? 윤희가 통장을 보며 울먹였다. 정훈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걱정 마. 내가 뭐라도 할게. 나 일하는 거 못하는 사람 아니잖아. 그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정훈은 구인 광고를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51살의 나이에 특별한 자격증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경비, 청소, 택배 분류. 그러다 눈에 들어온 것이 대리운전이었다. 운전은 자신 있지. 사고도 한 번 안 냈고. 정우는 그날 바로 대리운전 회사에 등록했다. 첫 운행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했다. 떨리는 손으로 손님의 차 운전대를 잡았던 순간.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확인하며 느꼈던 묘한 긴장감. 그런데 뒷좌석에 손님이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다. 기사님, 저 오늘 회사에서 잘렸어요. 정우는 당황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그러셨군요. 힘드시겠습니다. 라고만 답했다. 손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15년간 다닌 회사, 구조조정, 대학생 자녀들, 집 대출. 모두 정훈 자신의 이야기와 비슷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손님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말하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라며 내렸다. 정훈은 차 안에 혼자 남아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다들 자기만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정훈은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인쇄소를 운영할 때 거래처 정보를 적던 수첩이었다. 빈 페이지를 펼치고 그는 첫 기록을 남겼다. 2019년 12월 5일 첫 운행 40대 남성 정리해고.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왜 기록을 시작했을까? 정은 스스로도 명확히 알 수 없었다. 다만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벽의 고백들, 술이 만든 용기로 털어놓는 진심들. 그것들이 다음날 아침이면 기억 속에서 희미해질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정훈의 수첩은 점점 두꺼워졌다. 그는 나름의 원칙을 세웠다. 손님의 실명은 절대 적지 않는다. 대신 나이대, 성별, 직업, 고민의 내용, 그리고 자신이 건넨 말을 간단히 기록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그 순간의 본질을 남기기 위해서였다. 어떤 날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가는 손님도 있었고, 어떤 날은 한 손님이 1시간 넘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우는 판단하지 않고 들었다. 조언하지 않고 공감했다. 힘드셨겠어요. 잘하셨어요. 괜찮아질 거예요. 그의 말들은 단순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2020년 봄, 코로나19가 터졌다. 대리운전 수요가 급감했다. 정훈의 수입도 절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시기에 더 많은 사연을 들었다. 사업이 망한 자영업자, 실직한 직장인,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 모두가 어려운 시기였다. 수첩의 페이지가 빠르게 채워졌다. 어느새 100명, 200명, 500명. 정우는 가끔 이전 기록들을 다시 읽어보곤 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때 고민하던 문제를 해결했을까? 그는 궁금했지만 다시 만날 방법은 없었다. 대리기사와 손님의 관계는 그렇게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었다. 2021년, 2022년, 2023년.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의 고민도 조금씩 변했지만 본질은 같았다. 사랑, 일, 가족, 건강, 미래. 인간의 고민은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우는 매일 밤 새벽 도로를 달리며 이 도시의 외로움을 목격했다. 수첩은 이제 그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수첩 속에는 4,000개가 넘는 기록이 있었지만 정훈의 마음에 특히 깊이 남은 사연들이 있었다. 그중 첫 번째는 2020년 여름의 일이었다. 기사님, 저 오늘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뒷좌석에서 말했다. 목소리에는 술기운과 함께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정우는 백미러로 그녀를 보았다. 눈가가 촉촉했다. 아버지가 많이 좋아하셨겠네요. 정훈이 부드럽게 말했다. 여성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셨죠. 근데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처음으로요. 그녀의 목소리가 잠겼다. 아버지가 내일 큰 수술 받으세요. 성공률이 50%래요. 정우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수술 잘 되실 거예요. 오늘 용기 내서 말씀드린 거 정말 잘하셨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여성은 감사합니다라고 작게 답했다. 그날 밤 정우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2020년 7월 18일 20대 여성 아버지 수술 전날 처음 사랑 고백 용기 내서 잘했다고 말함. 늦기 전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 두 번째 사연은 2021년 가을이었다. 50대 남성이 술에 많이 취해 차에 탔다. 기사님, 제가 바보 같죠? 30년 다닌 회사에서 명예퇴직 권유받았어요. 거절했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냥 받아들이고 새 출발할 걸 그랬어요. 정우는 깊이 공감했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새로운 길을 찾으시면 돼요. 남성은 잠시 침묵하다가 그런가요? 라고 물었다. 네. 저도 50 넘어서 대리운전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남성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기사님도 그러셨구나. 그럼 저도 할 수 있겠네요.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 그는 훨씬 안정된 모습이었다. 정우는 그날의 기록 끝에 이렇게 덧붙였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세 번째는 2022년 봄의 일이었다. 30대 부부가 함께 차에 탔다. 처음엔 조용했지만 곧 다투기 시작했다. 당신은 맨날 일만 해. 나랑 아이는 안중에도 없잖아. 아내가 날카롭게 말했다. 남편은 돈은 어떻게 벌어. 다 우리 가족 위해서 하는 건데 라고 반박했다. 정우는 난처했다. 부부싸움에 끼어들 수는 없었다. 하지만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지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부부 사이의 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아내도 예전엔 제가 일만 한다고 섭섭해했거든요. 그때 매일 저녁 30분씩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차 안이 조용해졌다. 아내가 먼저 말했다.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가 신경을 못 썼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함께 내렸다. 정우는 그날 작은 조언이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적었다. 2023년 겨울, 넷째 사연이 있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눈물을 흘리며 차에 탔다. 기사님, 전 재수까지 했는데 대학에서도 적응을 못하겠어요.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정우는 청년의 혼란스러운 마음이 느껴졌다. 20살의 인생 다 정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찾아가면 돼요. 정훈이 말했다. 저도 40이 넘어서야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았어요. 서두르지 마세요. 청년은 고개를 들었다. 정말요? 지금 늦은 거 아닐까요? 전혀요. 인생은 생각보다 길어요. 마지막 사연은 2024년 여름이었다. 60대 여성이 차에 탔다. 그녀는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대리를 불렀다. 기사님, 오늘 남편 납골당에 다녀왔어요. 떠난 지 1년이 됐네요. 정우는 힘드셨겠어요 라고 조용히 답했다. 근데 이제는 좀 괜찮아요. 남편이 남긴 말을 요즘 생각해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해라고요. 여성의 목소리는 슬프지만 담담했다. 내일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도예 수업 들으려고요.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요. 정우는 감동받았다. 멋지십니다. 훌륭한 선택이세요. 여성은 미소 지었다. 수첩에는 상실 후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고 적혔다. 이런 사연들이 쌓이며 정우는 깨달았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만의 싸움을 하고 있고 때론 작은 위로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수첩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의 기록이었다. 2024년 10월, 정우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대리운전을 그만두기로 한 것이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길었다. 빚은 거의 다 갚았고 두 아들도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다. 큰 아들은 직장을 잡았고 작은 아들은 군 복무 중이었다. 아내의 허리도 많이 나아져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여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 나이 생각해. 밤샘 운전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 정훈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허리가 자주 아팠고 눈도 침침해졌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다. 그래. 11월 말로 정리하자. 정훈이 결심했다. 딱 5년 채우고 윤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래. 이제 좀 쉬어. 우리 분식집이 잘 되고 있으니까 함께 하면 되지. 정훈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고생 많았어. 힘든 시간 같이 견뎌줘서 고마워. 은퇴를 결심하자 정훈은 수첩을 다시 펼쳐보았다. 5년간의 기록이 빼곡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어떤 기록은 한 줄로 짧았고 어떤 것은 반 페이지를 채웠다. 정우는 특별히 마음에 남는 사연들을 다시 읽었다. 2020년 4월 30대 남성 사업 실패로 우울증 내일은 해가 뜬다고 말함. 2021년 9월 40대 여성 남편 외도 고민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함. 2022년 6월 20대 청년 취업 실패 좌절.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말함. 한 줄 한 줄 읽으며 정우는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때의 고민을 이겨냈을까? 내가 한 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까? 알 수 없었다. 대부분은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11월 초, 정우는 대리운전 회사의 은퇴 의사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5년 동안 사고 한 번 없으셨죠. 고객 평점도 항상 높으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말했다. 정우는 담담히 감사 인사를 했다. 특별한 이벤트나 행사 같은 건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함께 일하던 동료 대리기사들이 소박한 송별회를 준비했다. 동네 작은 식당에 15명 정도가 모였다. 형님,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5년 동안 한결같으셨죠. 존경합니다. 동료들의 진심 어린 인사에 정우는 코끝이 찡했다. 여러분, 저는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성실하게 일했을 뿐이죠. 정훈이 말했다. 다만 한 가지, 손님들을 그냥 손님으로만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한 명 한 명이 다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 후배가 물었다. 형님, 그 수첩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5년 동안 기록하셨어요. 정우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낡고 모서리가 해진 검은색 수첩. 동료들이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와, 대단하다. 형님 진짜 특별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잊고 싶지 않아서 적었어요. 정훈이 수첩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제게는 소중한 인연이었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다. 동료들은 잠시 침묵했다.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다. 형님 같은 분이 대리기사여서 손님들이 행운이었을 거예요. 송별회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정우는 수첩을 다시 꺼내 들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아직 몇 줄의 빈 공간이 남아 있었다. 11월 말까지 며칠 더 운행하면 이 공간도 채워질 것이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한 명의 손님이라도 더 진심으로 대하자. 정우는 다짐했다. 그리고 문득 궁금했다. 은퇴하고 나면 이 수첩을 어떻게 하지? 그냥 서랍에 넣어둘까? 아니면 아예 버릴까? 하지만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이 수첩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그의 5년 인생 그 자체였으니까. 11월 22일, 드디어 마지막 운행의 날이 왔다.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나가 차를 깨끗이 닦았다.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 수첩을 조수석에 올려놓고 시동을 걸었다. 마지막 밤이 시작되었다. 2024년 11월 22일 밤 10시, 정훈의 마지막 운행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손님은 2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강남역에서 마포구까지. 그녀는 조용히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정우는 말을 걸지 않았다. 모든 손님이 대화를 원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목적지 근처에서 여성이 갑자기 말했다. 기사님, 혹시 대리운전 오래 하셨어요? 정훈이 답했다. 네. 5년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여성이 놀라며 물었다. 아, 그러시구나. 은퇴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편히 쉬려고요. 여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축하드려요. 5년이면 정말 오래 하신 거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우는 그 말에 따뜻함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차에서 내린 여성이 손을 흔들었다. 정우는 수첩의 마지막 날의 첫 기록을 남겼다. 은퇴 축하 인사를 들으니 뿌듯했다. 두 번째 손님은 40대 남성이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차에 탔다. 기사님, 오늘 진짜 힘든 하루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정우는 많이 힘드셨나 봐요 라고 부드럽게 답했다. 남성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다. 제가 팀장인데요. 오늘 부하 직원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그 친구 표정이 자꾸 생각나요. 정우는 백미러로 그를 보았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표정이었다. 내일 사과하시면 돼요. 늦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죠.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사과할게요. 목적지에 도착하자 남성은 기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라며 내렸다. 정우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
내일 정말 사과하겠지. 후회하는 마음이 진심이었으니까. 수첩에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라고 적었다. 세 번째 손님은 50대 부부였다. 결혼기념일 저녁을 먹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다. 30년째 결혼기념일이에요. 아내가 밝게 말했다. 남편이 이 사람이 옆에 있어서 30년을 버텼지라고 농담처럼 말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정우는 백미러로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부럽습니다. 30년이라니. 정말 멋지세요. 남편이 답했다. 기사님도 결혼하셨어요? 네, 28년 됐습니다. 그럼 거의 비슷하네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하지만 함께여서 버틸 수 있었어요. 차 안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부부는 청춘 시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정우는 조용히 듣기만 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사랑과 인내와 용서가 있었다. 목적지에서 내리며 아내가 말했다. 기사님, 행복하세요. 부인분께 잘하세요. 정우는 네,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네 번째 손님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었다. 기사님, 저 오늘 고백했는데 차였어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정우는 속상하셨겠어요 라고 답했다. 청년은 근데 후회는 안 해요. 말 안 하고 평생 궁금해하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라고 말했다. 정우는 청년의 태도가 대견했다. 좋은 마음가짐이에요. 용기 낸 자신에게 박수 쳐주세요. 청년은 그래야겠죠. 언젠가 또 좋은 사람 만나겠죠 라며 밝아졌다. 젊음의 회복력이 부러웠다. 수첩에 용기와 희망이라고 적었다. 다섯 번째는 30대 임산부였다. 남편이 함께 있었다. 기사님, 조심히 가주세요. 아내가 임신 8개월이에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났다. 정우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부드럽게 운전했다. 축하드립니다. 첫째세요? 네, 딸이에요. 임산부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기사님도 자녀 있으세요? 네, 아들 둘이에요. 다 컸어요. 키우시면서 힘드셨죠? 힘들었죠. 하지만 그게 또 행복이더라고요.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우리도 잘할 수 있겠지? 라고 물었다. 물론이죠. 사랑으로 키우면 돼요. 목적지에 도착하자 부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건강한 아기 낳으세요. 정훈이 축복의 말을 건넸다. 부부는 활짝 웃으며 고마워했다. 수첩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이라고 적었다. 오늘따라 손님들이 모두 특별하게 느껴졌다. 마지막 날이어서일까. 여섯 번째 손님은 60대 남성이었다. 기사님, 오늘 손주 돌잔치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축하드립니다. 정훈이 진심으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손주를 보니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정훈은 공감했다. 자신도 언젠가 손주를 보게 될 날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두 사람은 짧지만 깊은 대화를 나눴다. 인생의 선배들끼리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기사님도 곧 그런 날 오실 거예요. 남성이 따뜻하게 말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손님은 조용한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정훈도 말을 걸지 않았다. 때로는 침묵도 필요했다.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을 때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사님, 오늘 하루 수고하셨어요. 그 짧은 인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새벽 2시, 모든 운행이 끝났다. 정우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채웠다. 은퇴 후 일주일이 지났다. 정우는 평범한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다. 아침에 늦잠을 자고, 낮에는 아내의 분식집을 도왔다. 저녁에는 오랜만에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다. 새벽 도로를 달리는 일이 없으니 몸이 한결 가벼웠다. 하지만 가끔 허전함이 밀려왔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것. 새벽에 고요한 도로를 달리지 못하는 것. 5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정우는 가끔 수첩을 꺼내 읽곤 했다. 그러면 그 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12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 정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정훈이 받자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박정훈 선생님 맞으시죠? 저는 서울시 동대문구청 사회복지과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정훈은 의아했다. 구청에서 왜 전화를 했을까?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이시죠? 김민준은 혹시 2020년 7월 18일에
20대 여성분을 송파구까지 대리운전해드린 적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다. 정우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4년 전 일이고 너무 많은 손님을 태웠기 때문이었다. 죄송하지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정훈이 답하자 김민준이 설명했다. 그분의 아버지가 수술받기 전날이었다고 하는데요. 선생님께서 수술 잘 될 거다. 용기 내서 잘했다고 위로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제야 정훈의 기억 속에서 그날이 떠올랐다. 아, 기억나네요. 그런데 그분이 왜요? 정훈이 물었다. 김민주는 그분이 지금 저희 구청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찾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리운전 기록을 통해 간신히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정훈은 놀랐다. 4년이 지난 지금 왜 자신을 찾는 걸까? 선생님,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 구청에서 일상의 영웅들이라는 작은 행사를 합니다.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을 준 분들을 초대해서 감사 인사를 나누는 자리인데요. 그분이 선생님을 꼭 초대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김민준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정우는 당황스러웠다. 아니, 저는 그냥 대리기사였는데요.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김민준은 웃으며 말했다. 그분한테는 특별한 일이었나 봅니다. 오셔서 직접 들어보시겠어요? 정우는 잠시 망설였다. 낯간지러운 자리였지만 궁금하기도 했다.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정훈이 승낙하자 김민주는 기뻐하며 행사 일정과 장소를 알려주었다. 전화를 끊은 후 정훈은 수첩을 꺼냈다. 2020년 7월 18일의 기록을 찾았다. 20대 여성, 아버지 수술 전날, 처음 사랑 고백, 용기 내서 잘했다고 말함. 정훈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눈물을 글썽이던 젊은 여성,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 처음으로 사랑을 고백했다는 떨리는 목소리. 그 후 어떻게 됐을까? 수술은 잘 됐을까? 정우는 문득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다른 번호였다. 박정훈 선생님이시죠? 저는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이정우라고 합니다. 남성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2021년 가을쯤에 선생님 대리운전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정우는 또 기억이 나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명예퇴직 이야기를 했었어요. 선생님께서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새로운 길을 찾으면 된다고 하셨죠. 정우는 그제야 떠올렸다. 50대 남성, 30년 직장, 자존심 때문에 명예퇴직을 거절한 사람. 아, 기억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연락처를? 이정우가 설명했다. 구청에서 행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연락해봤습니다.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날 선생님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거든요. 정우는 믿기지 않았다. 제가 뭘 그렇게 대단한 말을 했다고요. 이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생님께서 직접 경험담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50 넘어서 새로 시작하셨다고. 그 말이 제게 용기를 줬습니다. 저도 그 후에 퇴직하고 제가 하고 싶던 일을 시작했어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정훈이 물었다. 작은 서점을 열었습니다. 평생 꿈이었던 일이에요. 지금 3년째인데 행복합니다. 선생님, 토요일 행사에 꼭 오세요. 직접 뵙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정우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네, 가겠습니다. 전화가 연이어 걸려왔다. 세 번째는 부부였다. 2022년 봄에 차 안에서 다투다가 정훈의 조언을 들었던 그 부부. 선생님, 저희 지금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매일 대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부부의 목소리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네 번째는 청년이었다. 대학 진로 고민을 털어놨던 그 학생. 선생님, 저 천천히 찾아갔어요.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날 선생님이 서두르지 말라고 하신 말, 평생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12명의 연락이 왔다. 모두 정훈의 수첩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감사를 전했다. 정훈은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작은 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다니.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윤희도 놀라워했다. 정훈은 수첩을 펼치며 말했다. 내가 기록한 사람들이 날 기억하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들을 잊지 않으려고 적었는데 그들도 날 잊지 않고 있었어. 토요일이 다가왔다. 12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정우는 동대문구청 대강당 앞에 섰다.
평소에 입지 않던 정장을 차려입고 왔다. 아내 윤희도 함께였다. 떨려? 윤희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응. 이런 자리는 처음이야. 정훈이 솔직하게 답했다. 입구에서 김민준 주사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선생님, 오셨군요. 기다렸습니다. 그는 정훈 부부를 강당 안으로 안내했다. 강당에는 이미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무대에는 일상의 영웅들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정훈은 앞쪽 지정석에 앉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그는 깜짝 놀랐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연락했던 사람들이 모두 와 있었던 것이다. 20대 여성, 50대 남성, 30대 부부, 청년. 그들이 정훈을 보고 미소 지었다. 오후 2시 30분, 행사가 시작되었다. 구청장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조용히 선한 영향력을 펼치신 분들을 모시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그의 말에 박수가 터졌다. 첫 번째 순서는 다른 분들의 이야기였다. 30년간 무료 급식 봉사를 한 할머니, 20년간 청소년 상담을 한 목사님, 10년간 독거노인을 돌본 간호사. 모두 감동적인 이야기였다. 정훈은 자신이 이런 분들과 함께 서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꼈다. 드디어 정훈의 차례가 왔다. 다음은 박정훈 선생님입니다. 5년간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시며 수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셨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정훈은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다. 조명이 눈부셨다. 마이크 앞에 선 정훈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저 평범한 대리기사였습니다. 특별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객석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아니에요. 선생님은 특별하세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20대 여성 사회복지사였다. 그녀가 무대로 올라왔다. 제 이름은 한소영입니다. 2020년 7월 18일 선생님의 차를 탔었죠. 소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날은 제 아버지가 큰 수술을 받기 전날이었어요. 성공률 50%라는 말에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소영이 눈물을 닦았다. 차에서 울고 있는 저에게 선생님은 수술 잘 될 거다. 용기 내서 잘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아버지 수술은 성공했고 지금도 건강하세요. 그녀는 정훈을 향해 깊이 고개 숙였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수술이 잘 됐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뭘 한 게 아닌데. 그때 50대 남성이 무대로 올라왔다. 저는 이정우입니다. 2021년 가을 선생님을 만났죠. 그는 명예퇴직 이야기를 꺼냈다. 선생님께서 직접 경험담을 나누어 주셨어요. 50 넘어 새로 시작하셨다고. 그 말이 제게 용기를 줬습니다. 이정우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저는 그 후 퇴직하고 평생에 꾸미던 서점을 열었어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선생님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셨어요. 이어서 30대 부부가 올라왔다. 저희는 2022년 봄에 선생님 차에서 부부싸움을 했었어요. 창피하지만 사실이에요. 남편이 쑥스럽게 웃었다. 선생님께서 매일 30분씩 대화하라고 조언해 주셨죠. 그 후로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어요. 저희 관계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아내가 덧붙였다. 이제 저희는 소통하는 부부가 됐어요. 아이도 생겼고요. 그녀는 볼록한 배를 쓰다듬었다. 선생님 덕분에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어요. 정우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청년이 올라왔다. 저는 김준서입니다. 2023년 겨울, 대학 적응 못해서 방황하던 때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는 지금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다. 선생님께서 천천히 찾아가면 된다고 하셨죠. 그 말을 믿고 저는 제 속도로 살기로 했어요.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 일을 하고 있어요. 한 명 한 명 올라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우울증에서 벗어난 30대 남성, 이혼 위기를 극복한 40대 여성, 사업에 성공한 20대 청년. 총 12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정훈의 수첩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 마지막 순서로 한소영이 다시 무대로 나왔다. 선생님, 이걸 드리고 싶어요. 그녀는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건넸다. 정훈이 열어보니 액자가 들어있었다. 액자 안에는 12명의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박정훈 선생님께 새벽의 위로자, 일상의 영웅.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당신을 기억하는 12명. 정우는 액자를 꽉 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윤희도 울고 있었다.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기억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제 5년이 의미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이 수첩에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잊고 싶지 않아서 기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저를 잊지 않았네요. 그의 손이 떨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무대 위에서 12명과 정훈이 함께 섰다. 사진을 찍었다. 강당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했다. 정훈은 생각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다. 행사가 끝난 후 정훈은 12명과 함께 근처 카페에 모였다. 2시간 동안 그들은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다. 한소영은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었다. 선생님이 저에게 위로를 주셨던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어요. 이정우는 작은 동네 서점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과 독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었다. 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정말 행복해요. 늦게 시작했지만 후회 없어요.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부부는 곧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며 준비 중이었다. 김준서 청년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걸 배웠어요. 지금은 제 속도로 살고 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선생님, 그 수첩 좀 볼 수 있을까요? 한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우는 수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사람들이 둘러앉아 수첩을 들여다보았다. 5년간의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한소영이 자신의 페이지를 찾았다. 여기 제 기록이 있네요. 2020년 7월 18일. 아버지 수술 전날. 처음 사랑 고백. 용기 내서 잘했다고 말함. 그녀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았다. 선생님,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잊고 싶지 않았어요. 이정우도 자신의 페이지를 찾았다. 제 것도 있네요. 명예퇴직 고민. 새로운 시작은 늦지 않다고 말함. 정말 간단하지만 그날의 기억이 생생해요. 그는 수첩을 쓰다듬었다. 이 수첩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에요. 인간에 대한 기록이에요. 부부도 자신들의 기록을 보며 웃었다. 우리 부부 싸움까지 기록되어 있네요. 창피하지만 소중한 기억이에요.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날이 우리 관계의 전환점이었어요.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김준서는 저는 이 수첩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잖아요. 각각의 고민, 각각의 희망. 이건 우리 시대의 기록이에요. 정우는 청년의 말에 새삼 수첩을 다시 보았다. 한소영이 제안했다. 선생님, 이 수첩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 어떨까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사적인 기록이에요. 손님들의 개인정보도 있고. 하지만 한소영은 계속 설득했다. 실명을 빼고 상황만 공유하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이정우가 동의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선생님께 위로받았듯이 이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어요. 부부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요즘 사람들 다들 힘들잖아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해요. 정우는 망설였다. 수첩은 그에게 너무나 사적인 물건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기록들이 세상과 나누어질 가치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는 신중하게 답했다. 카페를 나서며 한소영이 정훈에게 말했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을 찾은 건 우연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저희를 기억해 주셨듯이 저희도 선생님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선생님의 존재가 저희 인생의 작은 기적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정우는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나 오늘 꿈꾼 거 아니지? 윤희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아니야, 현실이야. 당신이 5년 동안 뿌린 씨앗이 이렇게 자란 거야. 정훈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다. 그날 밤 정훈은 수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천천히 읽었다. 각각의 기록 뒤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있었다. 그들의 아픔, 희망, 꿈. 정우는 깨달았다.
이 수첩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의 기록이었다. 새벽 2시, 정우는 수첩의 빈 페이지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2024년 12월 14일. 오늘 12명을 다시 만났다. 내가 그들을 기억했듯이 그들도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도시는 잠들지 않고 있었다. 어디선가 또 누군가는 깊은 고민을 안고 새벽을 맞이하고 있을 것이었다. 정우는 그들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가 있기를 바랐다. 작은 말 한마디의 힘을 그는 이제 알았으니까. 수첩을 덮으며 정우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이 5년.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첩은 이제 그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 단순한 기록장이 아니라 삶의 증거였다. 윤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직 안 자? 정훈이 아내를 보며 말했다. 당신 덕분이야.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윤희는 남편을 안았다. 우리 잘 살았어. 앞으로도 잘 살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았다. 그날 밤 정우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12월. 정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한소영과 이정우의 제안을 받아들여 수첩의 이야기를 정리하기로 한 것이었다. 물론 모든 개인정보는 삭제하고 오직 사연의 본질만 남기기로 했다. 정우는 매일 오후 분식집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수첩을 정리했다. 4,000개가 넘는 기록 중에서 특별히 의미 있는 사연들을 골라 다시 썼다. 각각의 사연에 제목을 붙이고 그날의 감정을 덧붙였다. 아버지와 딸의 화해, 늦은 시작의 용기, 부부의 새로운 약속. 한소영은 구청을 통해 작은 출판사를 연결해 주었다. 출판사 편집자는 정훈의 원고를 보고 감동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지쳐 있거든요. 이 책은 위로가 될 거예요. 출판 계약이 체결되었다. 2025년 2월 책이 출간되었다. 제목은 새벽의 위로자. 대리기사가 기록한 4,000개의 이야기였다. 표지에는 낡은 수첩과 야간 도로가 그려져 있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첫 권의 책을 받아들었다. 이게 정말 내 이야기구나. 출간 기념회가 이정우의 서점에서 열렸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물론 12명의 주인공들도 모두 참석했다. 정우는 그들 앞에서 책을 낭독했다. 2020년 봄, 한 젊은 여성이 차에 탔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내일 아버지가 큰 수술을 받는다고 했다.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다.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떠올리는 듯했다. 낭독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한소영이 일어나 말했다. 이 책은 저희 12명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책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SNS에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후기를 남겼다. 울면서 읽었어요. 제 이야기 같았어요. 따뜻한 위로를 받았어요. 한 달 만에 초판 5,000부가 완판되었고 재판이 찍혔다. 정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정우는 고민했지만 결국 수락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정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려주었다. 대리운전을 하며 깨달은 것은 모든 사람이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산다는 거예요. 누구나 힘든 순간이 있고 그때 작은 위로가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배웠죠. 정훈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진심이 묻어났다. 저도 힘들 때가 많았어요. 사업 실패하고 빚에 쪼들리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됐어요. 라디오 방송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찾았다. 서점에서는 추천 도서로 진열되었고 독서 모임에서는 필독서로 선정되었다. 정우는 종종 독자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사인회에서 만난 한 중년 여성은 이 책 덕분에 제 아버지와 화해했어요 라며 눈물을 흘렸다. 대학생은 진로 고민하다가 이 책 읽고 용기 얻었어요 라고 말했다. 직장인은 퇴사하려다가 이 책 보고 하루만 더 버텨보기로 했어요 라며 감사했다. 정우는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힘내세요 라고 격려했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3월 어느 날 정훈에게 특별한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2022년 여름에 만났던 한 청년이었다. 수첩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선생님,
저는 그때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내일은 또 다른 하루라고 하셨죠. 그 말이 저를 살렸어요. 편지를 읽던 정우는 가슴이 먹먹했다. 지금 저는 심리상담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선생님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선생님의 책을 읽고 꼭 연락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정우는 편지를 여러 번 읽었다. 눈물이 흘렀다. 윤희가 물었다. 왜 울어? 정우는 편지를 보여주었다.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렸대. 윤희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당신은 영웅이야.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그냥 사람을 사랑했을 뿐이야. 4월, 정우는 12명과 함께 작은 재단을 만들었다. 새벽의 위로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심리상담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곳이었다. 책의 수익금 일부와 후원금으로 운영되었다. 한소영이 사무국장을 맡았고 이정우가 이사로 참여했다. 재단의 첫 사업은 대리기사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었다. 밤새 일하며 외로움과 싸우는 그들에게 심리적 지원을 제공했다. 정우는 직접 상담자로 참여했다. 저도 5년 동안 같은 일을 했으니까 그들의 마음을 압니다. 대리기사들은 정훈을 만나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5월, 정훈은 전국을 순회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대학교, 기업, 복지관, 교회,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작은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세요. 정훈의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강력했다. 한 고등학교 강연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저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훈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냥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판단하지 말고 공감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메모했다. 책은 계속 팔렸고 재단은 성장했으며 정훈의 삶은 새로운 의미로 채워졌다. 2025년 11월, 정훈이 대리운전을 시작한 지 6년이 되는 해였다. 은퇴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그의 삶은 오히려 더 바빠졌다. 책은 10만 부가 넘게 팔렸고 재단은 수백 명을 도왔으며 정훈은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다. 어느 가을날 저녁, 정훈은 집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1년 전보다 더 낡아 보였다. 표지는 색이 바랬고 모서리는 더해졌다. 하지만 그 안의 기록들은 여전히 선명했다. 정훈은 첫 페이지를 펼쳤다. 2019년 12월 5일, 첫 운행. 그는 6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사업 실패로 좌절하고 빚에 쫓기며 자존심 상해하던 51살의 남자. 대리운전을 시작하며 느꼈던 부끄러움과 두려움. 하지만 그 시간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아니, 원래의 자신을 다시 찾게 해주었다. 여보, 뭐 보고 있어? 윤희가 차를 들고 들어왔다. 수첩이요. 6년 전이 새록새록하네. 정훈이 답했다. 윤희는 남편 옆에 앉았다. 그때 힘들었지.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었지.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이 축복이었어. 수첩을 넘기다 정훈은 특별한 기록을 발견했다. 2020년 3월의 어느 날, 40대 여성, 암투병 중.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함. 그는 그날을 기억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힘들어하던 여성. 그녀에게 정훈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응원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었다. 정훈은 문득 궁금했다.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 다음 날 그는 한소영에게 연락했다. 혹시 이분 찾을 수 있을까요? 한소영은 노력해보겠다고 했다. 일주일 후 연락이 왔다. 찾았어요. 건강하게 완치되셨대요. 지금 암환자 지원 봉사를 하고 계세요. 정훈은 그 여성에게 연락했다. 통화에서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기사님, 그날 선생님 말씀이 저를 지탱해줬어요.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 말. 힘들 때마다 되뇌었어요. 정훈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완치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해요. 이제 저도 다른 환자들을 돕고 있어요. 12월이 되자 새벽의 위로 재단은 1주년을 맞았다. 기념행사가 열렸고 재단이 도운 사람들이 모여 감사를 표했다. 정훈은 무대에 서서 말했다. 1년 전 12명과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위로하는 것.
행사 후 12명이 다시 모였다. 1년 만에 재회였다. 한소영은 결혼 소식을 전했다. 내년 봄에 결혼해요. 선생님 꼭 오셔야 해요. 이정우는 서점이 성공해서 지점을 하나 더 낼 예정이라고 했다. 부부는 건강한 아기를 낳아 키우고 있었다. 김준서는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다. 우리 모두 잘 살고 있네요. 정훈이 감개무량하게 말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한소영이 답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노력한 결과예요. 정훈이 겸손하게 말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정훈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들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2026년 새해가 밝았다. 정훈은 57이 되었다. 큰아들이 결혼을 발표했다. 아버지, 제 결혼식 줄에 서주실 수 있어요? 정훈은 놀랐다. 내가? 목사도 아닌데? 아버지가 제일 적합해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분이잖아요. 정훈은 영광스럽게 승낙했다. 결혼식 날, 정훈은 단상에 섰다. 하객들이 가득한 예식장에서 그는 아들 부부에게 축사를 전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인생의 무게를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서로를 위로하고 기쁠 때 함께 웃으세요. 작은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신랑 신부도 감동받았다. 예식이 끝난 후 한 하객이 정훈에게 다가왔다. 혹시 책 쓰신 그분 맞으시죠? 정훈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악수를 청했다. 책 읽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감사합니다. 정훈은 따뜻하게 손을 잡았다. 앞으로도 행복하세요. 2026년 여름, 정훈은 두 번째 책을 출간했다. 제목은 수첩에 유사한 작은 위로가 만든 기적들이었다. 이번에는 독자들이 보내온 사연들을 모은 책이었다. 첫 번째 책을 읽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 정훈은 서문에 이렇게 썼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을 사랑하려 노력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정훈은 이제 작가로, 강연자로, 재단 대표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저는 그냥 새벽 도로를 달리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어느 가을밤, 정훈은 혼자 산책을 나갔다. 예전에 대리운전을 하며 자주 지나다니던 길이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됐구나. 집으로 돌아와 정훈은 수첩을 꺼냈다. 이제 박물관에 기증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간직해야 할지 고민 중이었다. 하지만 아직은 손에서 놓고 싶지 않았다. 이 수첩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일부였으니까.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정훈은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2026년 11월. 6년이 지났다. 수첩은 낡았지만 그 안의 이야기들은 여전히 살아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가 배운 전부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도시는 여전히 깨어 있었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또 고민하고 울고 웃고 있을 것이었다. 정훈은 그들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가 있기를 기도했다. 작은 말 한마디의 힘을 그는 이제 온전히 알았으니까. 수첩을 덮으며 정훈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게.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다. 하지만 그 마음은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수첩 속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리고 세상의 작은 변화 속에. 정훈은 미소 지으며 불을 껐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올 것이었다. 새로운 인연,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희망과 함께.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사랑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처럼.